왜 하필 그렇게 작은 한국 남자인 거냐? 너무나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에게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인연을 끄는 한물류의 대기업 CEO 아버지. 결국 서로 등을 돌린 채 긴 시간을 보내야 했던 한 미국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달려간 미국에서는 그저 세상과 단절된 아버지만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아버지를 설득해 한국으로 억지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땅을 밟은 아버지는 상상도 못한 변화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무기력했던 무너진 CEO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바뀌게 만든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햇빛이 강렬한 휴스턴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텍사스 전역의 물류 창고를 보유한 대기업의 CEO였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그늘 아래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하던 저에게 한국 출장은 그저 평범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서울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현지 파트너사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날,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영어 메뉴판이 없어 난감해하던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만남은 그렇게 우연히 시작되었어요. 지훈은 그 식당 근처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식당 주인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소주를 마셔봤고 취기가 오르자 지훈에게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한 통역사로 만났지만 그날 밤 대화는 예상보다 깊어졌습니다. 내일 귀국하시나요? 헤어질 때 지훈이 물었어요. 네, 아침 비행기예요. 서울의 아침은 한강에서 봐야 진짜 서울을 본 거예요. 시간 되시면 새벽에 한강 보러 가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새벽 5시에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잠에 취한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 안개가 피어오르는 강물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함께 바라보며 묘한 친밀감을 느꼈어요. 지훈은 조용하고 따뜻했으며 어떤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텍사스의 거만한 사업가들 사이에서 자란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는 이메일과 영상통화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대화였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3개월 후 휴가를 내고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가는 한 달로 연장되었고 저는 지훈과 깊은 사랑에 빠져 1년 넘게 서로를 향해 움직이다 결국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미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지훈의 말에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물류 대기업의 CEO인 아버지가 작은 마트를 운영하는 한국 남자를 사위로 받아들일 거라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저를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지훈을 소개하던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표정을 보았어요. 차갑게 굳은 얼굴,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눈빛.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리는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하필 작은 마트나 하는 남자를 골랐단 말이냐? 내가 받은 교육은 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아버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처음으로 저는 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나 지위가 사람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싸늘하게 말했어요. 결혼하겠다면 해라. 하지만 내 축복은 기대하지 마라.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저는 끝까지 문이 열리길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와 제 손을 잡고 제단까지 함께 걸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축하객 사이에 아버지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공항에는 어머니만 배웅을 나왔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도 마음속으로는 널 사랑해.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비행기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미국 땅을 바라보며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예상과 달리 따뜻했습니다. 지훈의 마트는 작았지만 동네 주민들과의 정겨운 대화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처음엔 한국어가 서툴러 힘들었지만 단골 손님들은 인내심을 갖고 제 서툰 한국어를 들어주었습니다. 마트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차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어요.
지우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준비해둔 따뜻한 아메리카노,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챙겨주는 우산, 제가 향수병을 느낄 때면 미국 식료품점에서 구해오는 고향의 과자들. 그런 소소한 배려들이 모여 큰 사랑이 되었어요. 아버지 사업에 비하면 마트는 비록 작았지만 지우는 그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식품 나눔, 독거 노인들을 위한 배달 서비스,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장학금까지. 지훈의 마음은 마트의 크기보다 훨씬 컸어요. 미국에서의 연락은 어머니를 통해서만 간간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무너졌어.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걸 잃었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텍사스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 불리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니. 믿었던 동업자의 횡령과 사기로 회사는 파산 직전에 놓였고 아버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살아야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해.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계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평생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 귀가했을 때 저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훈 씨, 아버지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미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라, 혹시 아버님을 우리 집에 모셔오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워 놀랐어요.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온다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실패의 기억만 계속 떠올리겠지만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또 다른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시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지우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함께 돕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집을 기꺼이 열어준 남편의 넓은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했고 다음 날 저는 미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먼저 가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고 한국으로 모셔올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행기 출발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고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한때 당당하고 위험 있던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과연 저를 반겨줄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텍사스 공항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홀로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예전에 화려한 차는 사라지고 소형 렌터카를 몰고 오신 어머니의 모습에서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조용히 현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일주일째 샤워도 안 하고 계셔.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도 안 드시려고 해. 집에 도착하자 예전의 활기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커튼이 내려진 어두운 실내, 쌓여있는 우편물들 그리고 미묘한 먼지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방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앉아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낯설게 여위어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그의 어깨는 처진 채 세상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진 듯했어요. 천천히 돌아본 아버지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말라버린 체구, 깊어진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무덤덤하게 물었어요. 왜 왔니? 그 순간 준비해온 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는 그저 아버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마른 손, 차가운 손. 한때 저에게 세상을 다 줄 것 같던 그 손이 이제는 힘없이 제 손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아버지의 일상을 지켜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다 다시 잠드는 모습, 식사는 거의 하지 않고 커피만 마시는 모습,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실제로 보고 있지 않은 듯한 모습.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히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한국에 가요.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상대로 아버지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갈 이유가 뭐냐? 너희 남편 장사나 도와주라고. 그 말에 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가족이니까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아버지.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깃든 감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지훈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아버지를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지훈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저희 집은 작지만 장인어른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함께 지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훈은 웃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대화가 끝나고 아버지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가면 뭘 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니? 아버지가 문득 물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우리는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적어도 이 여정에 작은 기대라도 품고 있는 듯 보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며 보냈고 깨어있을 때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미세한 변화를 느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지훈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어요. 지훈은 공손하게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짐을 받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배려에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응답했어요. 우리 집은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지훈은 미리 아버지를 위해 방을 준비해 두었고 미국 스타일의 침대와 책상까지 구비해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서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첫 며칠은 어색함 속에 흘러갔어요.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서 보냈고 식사 시간에만 잠깐 나와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한 아버지를 위해 저는 매일 아침 미국식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베이컨과 계란, 토스트와 커피.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와 비슷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고맙다, 살아.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는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생활 2주차, 지훈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마트를 구경시켜드리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마트로 향했어요. 작지만 우리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마트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정갈하게 진열된 선반들, 정성스레 포장된 반찬들, 그리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직원들. 아버지의 눈에 비친 이 작은 마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혹시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작지만 알찬 이 공간에서 무언가 가능성을 보았을까요? 마트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메모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무심코 들여다보니 마트의 레이아웃과 관련된 스케치였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아버지는 황급히 종이를 접었어요. 그 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지훈이 설레는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결정했어요. 이젠 다음 단계로 가야 해. 지훈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마트 옆 창고를 확장해 본격적인 유통 재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마트의 SNS 계정이 인기를 얻으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엔 우리 마트의 특산품 몇 가지만 입점시키려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식 공급처로 계약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지훈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준비해온 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곧 지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트 규모로는 그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창고도 확장해야 하고 물류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용기를 주었어요.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큰 기회였고 저는 남편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옆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물류 시스템이라면 아버지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은 마트 옆 창고를 허물고 확장 공사를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사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가끔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직접적인 의견을 내진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창고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단계로 넘어갔어요. 지훈은 밤늦게까지 도면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느라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볼 것을 제안했어요. 아버지, 지훈이가 정말 힘들어 보여요. 아버지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도와줘야 하지? 내 사업은 이미 망했어. 더 이상 조언해줄 것도 없어. 그 말에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지훈은 용기를 내어 직접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무례한 부탁인 줄 알지만 물류 시스템 구축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장인어른의 경험이 저희에게는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더니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몸도 안 좋고 머리도 안 돌아가. 너희 일엔 방해만 될 거야. 그러나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예전처럼 큰 규모가 아니에요. 다만 물류의 기초만 함께 봐주시면 됩니다. 딱 일주일만이라도. 아버지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문득 제 표정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딱 일주일만 도와줄게. 그 말에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약속이었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치유와 우리 가족의 화합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거라고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그 모습에서 예전의 카리스마 있는 CEO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지훈이 함께 마트로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작은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평소보다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다시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눈빛. 저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올 큰 변화를 기대하며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처음 창고에 발을 들이던 날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마주한 아버지의 눈에 작은 호기심이 깃들었습니다. 지훈은 공손하게 창고 현황을 설명했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일단 전체적인 구조부터 살펴볼게요. 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창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둘러보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어요. 창고 한쪽 구석에서 아버지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구조는 완전히 잘못됐어. 동선이 너무 복잡해. 첫날은 그렇게 창고 구조를 살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평소보다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집중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식탁에서 아버지는 지훈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건 내가 생각한 창고 재배치 계획이야. 한번 검토해봐.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밤새 아버지가 그린 창고 설계도였어요. 지훈은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장인어른, 이 구조라면 작업 효율이 30%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아버지의 표정에 잠시 자부심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본격적으로 창고 개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선반 배치, 물류 동선, 재고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점검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도 낯선 미국인 노인을 경계했지만 아버지의 전문성이 드러나면서 점차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아버지는 직원들에게 처음으로 지시를 내렸어요. 여기 선반은 이동거리만 3배예요. 다 바꿔야 합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훈의 승인하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선반을 재배치하자 작업 동선이 확연히 개선되었어요.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효율이 높아지면서 직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 직원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실장님, 오늘 덕분에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실장님이라는 호칭에 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작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직원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실장님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한국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창고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어요. 효율적인 동선, 체계적인 재고 관리, 심지어 직원들의 작업 환경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약속했던 일주일이 끝나가던 날, 지우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조금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물류 시스템 구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좀 더 도와줄게. 아직 할 일이 많아.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일에 몰두하면서 아버지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가끔 창고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형 플랫폼에서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예상보다 큰 물량에 지우는 당황했지만 아버지는 침착하게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아버지의 말대로 첫 주문은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어요. 이를 시작으로 주문량은 점점 늘어갔고 마트의 매출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단순한 조언자가 아닌 사업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어요. 직원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기 시작했고 어려운 결정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그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대형 플랫폼에서 갑자기 물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어요. 지우는 밤늦게까지 고민하다 결국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장인어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하기엔 너무 큰 기회이고 수락하기엔 현재 우리 역량이 부족해요. 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문제를 나눠서 생각해보자. 우선 창고 공간부터 확보해야 해. 그날 밤부터 아버지와 지우는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텍사스에서의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확장 방안을 제시했고 지우는 지역 사정에 맞게 일을 조정했어요.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지도 아래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성공적으로 증가한 물량을 소화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트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고 지역 내 소상공인 성공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을 때 지우는 아버지에게 함께 인터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함께 인터뷰해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지훈의 진심 어린 요청에 응했어요. 그날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오랜만에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류 시스템의 중요성, 소상공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모습은 예전의 카리스마 넘치는 CEO 그 자체였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주변 상인들도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외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내면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표정이 점차 생기 있게 변했고 말수도 늘어났어요. 가끔은 텍사스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성공했던 순간들, 실패를 극복했던 경험들.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지혜와 용기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마트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자 지우는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류 담당 이사라는 직함과 함께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미소와 함께 수락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버지와 지우는 이제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시너지를 만들어냈어요. 아버지의 경험과 지훈의 열정이 만나 마트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역 내 작은 마트에서 시작해 이제는 온라인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체로 발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아버지와 지훈은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에서 저는 오랜만에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어요. 내 남편, 생각보다 끈질기더라.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문득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비난이나 실망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대신 인정과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은 지훈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생각도, 마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동안 아버지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더 이상 어색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목표가 있는 사람의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오늘은 신제품 출시 회의가 있어. 조금 일찍 나가봐야겠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뒤따라 나가는 지훈과 나란히 걷는 모습이 마치 오랜 동료 같았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회복은 단순히 사업적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치유, 자존감의 회복 그리고 가족과의 재연결이었어요. 작은 마트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 가족 전체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웃기 시작했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덧 아버지가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아버지는 마트의 중심 인물이 되었어요. 더 이상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커피를 내리고 직원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창고를 점검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아버지를 미국에서 온 장인어른이 아닌 실장님으로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어려운 결정이 필요할 때면 항상 아버지의 의견을 구했고 그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아버지의 경험과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마트의 규모는 점점 커졌어요.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물류센터를 따로 마련해야 할 정도로 사업이 확장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고 덕분에 우리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어요. 지훈과 아버지는 이제 완벽한 파트너십을 이루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설레는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첫 직영 물류센터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을 보여주었어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아버지는 문득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이란 사람, 진심이 느껴지더라. 처음엔 볼품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지훈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따뜻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아버지도 제 손을 꼭 마주 잡아주었어요. 아버지, 정말 기뻐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빛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때 등을 돌렸던 가족이 이제는 다시 한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치유했고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물류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마케팅 전략까지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제안한 지역 상생 프로젝트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 농가와 직접 계약해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고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이 아이디어는 마트의 이미지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마트를 단순한 사업이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따뜻한 곳으로 표현했어요. 예전에 거대 기업을 운영하던 시절과는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규모보다 가치를,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 철학이 아버지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는 아버지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지역 소상공인 모임에서 아버지에게 강연 요청이 왔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영 노하우라는 주제였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망설였지만 지훈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강연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예전의 열정적인 CEO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 아버지를 지켜보았어요. 단상에 선 아버지는 더 이상 좌절에 빠진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실패와 회복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선 경험, 그리고 작은 마트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중들은 아버지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존경받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었어요.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 자신도 더욱 치유되어 갔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마트 창립 기념일을 맞아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직원들과 단골 고객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그날 지우는 모두 앞에서 아버지를 물류 총괄 이사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잠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인정받음의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문득 저에게 물었어요. 사라야, 너는 행복하니?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텍사스에서의 화려했던 생활과 지금의 소박한 삶을 비교해 보았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지훈과 함께하는 이 작은 삶이 제게는 큰 행복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딸이 잘 살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인정, 그것은 제가 평생 갈망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부와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이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일상은 계속되었고 아버지는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지훈과 함께 낚시를 가기도 하고 가끔은 동네 노인회에서 열리는 바둑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한국 문화에 점점 적응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를 좋아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였어요. 마트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이제는 주변 지역에서 꽤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장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훈과 아버지 사이에는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버지가 갑자기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앓아누웠어요. 지훈은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죽을 끓여 먹이고 약을 챙기고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회복된 후 우리는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건강을 기념하는 여행이자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휴식이었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쉬는 듯했어요. 해변가를 거닐며 아버지는 문득 말했습니다. 사라야, 내가 너희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 정말 미안하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말은 여전히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지금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치유되고 우리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3일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함께 오름을 오르고 해산물을 먹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는 더욱 활기차게 일상을 보냈어요. 마트에서의 일은 물론 취미 생활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어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아버지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 셋은 집 테라스에서 함께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렇게 작은 마트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잠시 말을 멈춘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사업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아버지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맙다, 딸아. 날 이곳으로 데려와줘서.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 말에 저는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노력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밤하늘 아래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아버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지우는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우리 셋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어요. 대단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손잡는 과정이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지우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었으며, 저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과 안정된 한국 생활에 안심하셨는지 몇 달 뒤 한국 방문을 결정하셨어요. 처음에는 짧은 여행으로 시작했지만 어머니 역시 한국의 문화와 우리의 일상에 빠르게 적응하셨고 결국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작은 마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